버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기에게 갑자기 징베와 루피가 날아왔고 버기는 루피와 징베를 구한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은 버기가 루피와 징베를 아카인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오해했고 죄수들은 버기의 인품에 반하여 버기를 평생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마린포드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 샹크스와 재회하게 되었고 샹크스의 멱살을 잡은 뒤 화를 내며 샹크스와 오랜만에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의 밀짚모자를 회수한 이후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돌려주기 위하여 비행 능력을 지닌 버기에게 부탁하였으나 버기는 자신을 부하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보물 지도를 꺼내는 척 사기를 쳤고 결국 버기는 샹크스에게 속아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극대노하며 샹크스의 멱살을 잡았고 샹크스는 그런 버기가 귀엽다는 듯이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오해를 하였고 버기를 사왕 샹크스 이상의 남자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버기는 자신을 따르는 죄수를 주축으로 버기즈 딜리버리를 만들었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실력을 인정하며 칠무회가 되라고 제안하였고 버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버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용병단이 되기도 하며 큰 돈을 벌어들였으며 자신의 휘하에 하이루딘을 포함한 강력한 용병들을 많이 두게 되며 단숨에 세력도 크게 벌리게 되며 신세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발돋움합니다. 하지만 버기가 칠무회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칠무회 제도가 폐지되었고 버기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분노하며 도와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죄인 취급하냐고 라고 말하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고 미호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버기즈 딜리버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그곳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척살하였고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버기의 부하들은 크로커다일님이 버기님의 의동생이라는 게 사실이었어 라고 말하며 또 제멋대로 상황을 오해합니다. 한편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당장 갚을 돈은 없으니 우선은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자신이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이 보유한 버기즈 딜리버리의 장점을 어필하였고 크로커다일도 고심 끝에 버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동맹을 맺은 이후 자신의 부하들에게 크로스길드 포스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세계에 뿌렸고 해군도 이 포스터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랑류와 해군은 당연히 사진만 보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기는 세간의 해적왕의 선원이자 사왕 빨간머리의 라이벌이자 임펠다운 대소동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버기를 사왕으로 선포하였고 버기는 언급결에 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칠무의 연합인 크로스길드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브랑류는 해군의 장성들 앞에서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해군에게 지극히 위험한 조직이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 버기 미호크의 현상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브랑류는 크로스길드 탄생 비화를 몰랐기에 크로커다일을 버기의 수하라고 소개하며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며 사왕 샹크스를 뛰어넘는 무력을 지닌 미호크의 현상금은 무려 35억 9천만 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길드의 공식적인 리더이자 새로운 사왕에 등극한 버기의 현상금은 30억 8,900만 벨이라고 소개하며 브랑류는 브리핑을 마칩니다. 크로커다일은 버기가 돈을 빌리고 사실상 먹튀를 하자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예정을 생각하며 버기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기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겼더니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멋대로 전세계에 뿌려버렸고 세간에는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커다일은 버기를 두들겨 팬 이후 믿고 맡겼더니 일을 이따위로 하나 라고 말하며 버기에게 책임을 물었고 버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미안하다라는 말로 사왕이 된 놈은 네가 처음이겠군. 그래도 역시 살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버기의 목에 흑도 요루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겔디노는 곧바로 텟에 전환을 하며 다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크로커다일 보스 라고 말하였고, 알비다, 캐버디, 모디는 버기가 죽어가는데도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즈보네즈가 이를 지켜보며 버기를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난 사왕 따윈 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 그러니 이놈을 추대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지 라고 말하며 버기를 바지 사장으로 세우자고 말하였고, 크로커다일도 미호크의 말에 수긍한 뒤 버기를 비공식적인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부하들의 앞에서 크로스 길드 탄생을 선포하였고,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자신의 수하라고 소개하는 배포를 보입니다. 크로스 길드가 결성된 이후 크로스 길드는 세간에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미호크, 버기, 크로커다일이 뭉쳤다는 점이지만, 크로스 길드에서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걷는 건 역시 사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게는 크로스 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군본부 중장 중 한 명인 티본이 민간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거점인 신세계의 칼리 이바리 섬에서 티본 대령을 잡은 장본인이 나타났고, 티본 대령을 잡은 인물은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용케 바다를 건너왔군. 잘했다. 뒷사회의 제왕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악의 거성 탄생하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지킨 버기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버기는 당연하지. 너는 해군본부의 중장을 한 명 없앤 악의 카리스마다. 사건 당일 해병들은 패닉이었지. 놈들한테 걸리면 참수 확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겁먹으며 이제 평생 가족과 만나지 못해도 일가족이 굶어 죽는 것보단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걱정 마라. 너는 내가 해적으로서 돌봐주마 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노인을 크로스 길드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너 알고 있는 거냐? 사왕 천냥광대 버기님은 어중이 떠중이 해적은 알현도 못하는 높으신 분이라고. 잘 봐둬라. 저게 진짜 버기입니다. 진짜 버기 라고 환호합니다. 버기가 노인을 크로스 길드에 합류시킨 이후 버기의 수하들이 버기를 찬양하고 있던 찰나 크로스 길드의 조선공이 나타나 완성됐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배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새로운 배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치 서커스장처럼 화려했으며 뱃머리에는 버기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배는 누가 봐도 버기의 배이며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 버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왜 우리가 이런 배에 타야 하는 거냐? 회의실로 와라 라고 말하며 버기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버기,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달리 크로스 길드의 선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새로운 배를 최고의 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버기를 회의실로 호출한 이후 버기를 흠씬 두들겨 팬 이후 버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은 이건 회의실이 아니라 범죄도시에 나오는 진실의 방이라고 말하며 버기를 동정합니다. 크로커다일은 크로스 길드의 세간의 인식은 상승 중이다. 해군도 슬슬 이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겠지. 우리의 유토피아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국가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압도적인 힘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로커다일과 미호크의 목적이 안정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기는 샹크스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의 사고방식은 진정한 해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그 샹크스가 움직였잖아. 나도 해적왕이 되고 싶어. 힘, 부, 전부 손에 들어와. 가지러 가자고. 이 세상의 보물의 정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주제를 넘을 수 있다니. 아무 계획도 없이 해적은 비즈니스라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은 해적왕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니놈의 이빨림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빨간 머리, 검은 수염, 밀지 모자, 저놈과 싸우기라도 하라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앞지르면 된다고. 보물은 쟁탈전이야.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은 모두 원피스를 찾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기 위해 굳이 모든 상황을 꺾을 필요는 없으며 원피스를 먼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도 당시 최강이었던 흰수염, 시키, 빅맘 등을 모두 꺾진 않았으며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전버벌레를 통하여 크로스 길드원 모두에게 너희 말이야 뭘 꿈꿔서 바다로 나온 거냐,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한 얼간이들아 가장 원하는 것에 손을 뻗어라, 너희에겐 내가 있다, 가지러 간다 원피스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분노했지만 이 둘을 제외한 크로스 길드의 선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버기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리고 해적의 본질을 파악한 뒤 누구보다 높은 야망을 가진 버기야말로 진정한 크로스 길드의 리더라고 볼 수 있으며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